단 3개월 만에 유가는 2배나 상승하게 되었고 높아진 유가가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력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대명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명에너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이미 기관투자자 수혜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진행되었던 기관투자자 수혜측 결과는 매우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았고 평가된 가치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 결과 대명에너지는 공모가를 많이 낮춰서 진행하는 대신 공모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공모를 취소한다는 철회 신고서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를 철회한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명에너지는 상장을 위한 심사를 1월 21일에 통과했습니다. 해당 심사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7월 20일 전까지 청약을 마무리하고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간 내에는 몇 번이든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퀀타매트릭스는 2020년 6월 25일 심사 승인을 받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수혜측을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철회하였고 20일 뒤에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청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정해진 기한인 6개월 내에 상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 철회 기업 중 대명에너지처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공모를 철회한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은 2021년 8월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황이기에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은 공모를 다시 진행하려면 상장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1월 28일 공모를 철회하였습니다. 심사 통보는 2021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5월 6일까지 청약을 마무리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대 엔지니어링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철회된 보로노이의 경우 심사 결과가 2022년 1월 18일에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8일까지 진행되면 되기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대명에너지처럼 다시 등록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명에너지의 새로운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5월 3일 청약을 시작하여 5월 4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환불은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휴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껴있기에 무려 5일 뒤인 5월 9일 월요일이 됩니다. 환불일이 5일이나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명에너지의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상장은 5월 13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증권신고서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25,000원에서 29,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록된 증권신고서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전 공모가 밴드 상단 29,000원보다 37.93%가 할인된 것입니다. 확정 공모가액은 수혜측 결과를 반영하여 5월 2일 월요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7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청약 규모는 450억 원으로 이전 청약 규모인 1,350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기준 일반 청약자에 배정된 청약 규모는 113억 원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대명에너지의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입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에 7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삼성증권에는 30%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장 낮은 등급인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7,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기준 7,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300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은행 제휴 개설로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은 가장 낮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4,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4,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050만 원입니다.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개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삼성증권의 온라인 전용 청약 자격은 말 그대로 온라인 청약만 가능합니다. 해당 등급은 더 많이 청약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신다고 해도 지점에서는 아예 청약이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기간 중 신규 개설하신 분들은 온라인 청약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명에너지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명에너지의 청약은 지난번보다 공모가도 내려가게 되었고 공모 규모도 주식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단위 청약은 기존 10주에서 20주로 늘어나게 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청약의 기본 청약이 10주가 아닌 20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희망 공모가 상단 18,000원 기준 18만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1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060억 원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조금 큰 편이지만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기에 상장에 유통 가능한 유통 물량은 오직 공모주주 물량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 비율은 14.71%가 되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에 유통 가능 금액은 450억 원입니다. 상장의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가 매각 가능한 상장의 유통 물량은 없고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75%입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의 주체별 유통 금액은 일반 청약자가 112.5억 원, 기관 투자자가 337.5억 원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을 올해 진행된 청약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대명에너지의 유통 물량은 VC 모아데이터와 비슷하고 BCNC 인카금융서비스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대명에너지의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을 감안해보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다면 유통 물량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조금 많은 규모의 유통 물량입니다. 대명에너지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한 우선주도 없고 전환사채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명에너지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200만 주,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50만 주입니다. 구주 매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구주 매출 비율이 전체 공모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대명에너지는 구주 매출 규모가 약 3분의 1이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크게 줄어 약 5분의 1 규모로 구주 매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구주 매출이 있는 만큼 회사가 공모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대상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75만 주 중 대부분인 50만 주를 매각합니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18,000원 기준 90억 원의 매출 대금을 얻게 됩니다. 이전 대명에너지 청약은 최대 주주도 구주 매출을 실시하였고 규모가 더 컸지만 이번에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사업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에너지는 IR 자료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위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으며 해당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 판매 수익도 일부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풍력발전소 시장의 점유율을 알아보면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에 이은 3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장은 압도적인 선두권이 없고 점유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3위인 대명에너지와 8위인 SKT&D의 차이가 2%도 되지 않습니다. 대명에너지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발전이 아닌 공사와 용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까지의 유형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태양광 매출이 3년간 매출의 55.95%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태양광 매출은 단 한 곳인 영암 태양광 매출에서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형 수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명에너지의 매출은 큰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직원 수는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력 구성상 회사 내에 쌓인 기술과 노하우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대규모 공사 사항을 살펴보면 이전 LS 산전인 LS 일렉트릭이 해당 사업의 모든 것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의 대명에너지는 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큰 부가가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공모가 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공모가를 비교하기 위한 유사기업은 동국 SNC, SKT&D 그리고 해외 기업 두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비교된 국내 기업의 퍼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해외 비교 기업의 퍼가 높아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4개 기업의 퍼를 평균한 평균 퍼 배수는 22.18입니다. 22.18에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5,236억 원의 가치로 평가하였고 이를 주식수로 나눠 한 주당 평균 가치를 3709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전 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해 구했던 주당 평가가액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퍼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를 구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기에 주당 평가가액이 더 높아졌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30%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25,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공모 희망가액 밴드가 선정되었지만 이번에는 펄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 할인율이 40에서 50%로 조금 할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대명에너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풍력발전 대표주자인 CS-윈드와 유니슨, 대명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동국 SNC와 SKT&D는 그리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대표주자로 뽑히는 두산중공업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유가는 2배나 상승하게 되었고 높아진 유가가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력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상황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가 낮아지고 모집 규모, 구주 매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의 유통 물량도 크게 줄어들었기에 이전보다 상황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유망하다고 볼 수 없기에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일 발표되는 수혜 측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